우리는 인류 지성사에서 가장 심오한 통찰 중 하나로 평가받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그리고 그 핵심인 설득의 세 가지 기둥,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을 넘어 인간의 이성과 감성, 그리고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 이해 그 자체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개념들은 24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의 소통 방식, 리더십, 심지어는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설득의 장에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열쇠를 하나씩 세밀하게 들여다보며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고찰해 보겠습니다. 설득을 완성하는 세 가지 예술. 제1장 이성의 기둥, 로고스. 로고스는 흔히 논리라고 번역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로고스는 현대의 기호 논리학처럼 차갑고 건조한 형식적 규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로고스는 말 또는 논증 그 자체에 내재될 합리성과 이성적인 힘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즉, 주장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제시된 근거가 결론을 얼마나 탄탄하게 뒷받침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청중은 본능적으로 비약이심하거나 모순적인 주장에 거부감을 느끼며 논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에 신뢰를 보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로고스를 구현하는 두 가지 핵심 도구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략 3단 논법입니다. 이는 모든 전제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엄격한 3단 논법과 달리 청중이 이미 알고 있거나 동의할 법한 전제를 의도적으로 생략함으로써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므로 죽는다라는 완전한 3단 논법 대신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니 영원히 살 수는 없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보편적 전제가 생략되었습니다. 이 생략된 부분을 청중이 스스로 채워 넣게 함으로써 연사는 청중을 수동적인 정보 수용자가 아닌 능동적인 사고의 참여자로 만듭니다. 청중은 스스로 결론에 도달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며 이는 주장에 대한 훨씬 더 강한 내면적 동의를 이끌어냅니다. 두 번째는 사례, 즉 예시입니다. 생략 3단 논법이 연역적 논증이라면 사례는 귀납적 논증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일반적인 원리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 신화, 비유, 심지어 연사가 직접 만들어낸 이야기까지 모두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추상적인 주장을 할 때 정직함으로 위기를 극복한 역사적 인물의 일화를 제시한다면 청중은 그 주장을 훨씬 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례는 복잡한 논증을 직관적으로 이해시키는 힘을 가지며 청중의 경험 세계와 주장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로고스는 단순히 옳은 말을 하는 것을 넘어 청중의 지적 능력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이성적인 결론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의 예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2장 감정의 물결, 파토스. 파토스는 감정 혹은 정념으로 번역되며 청중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에 호소하여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감성에 호소한다는 말은 종종 이성적이지 못한 선동이나 비합리적인 조작이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파토스는 결코 이성과 대립하는 저급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순수한 이성만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며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감정 상태가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파토스의 목표는 청중을 특정 감정 상태로 만들어 연사의 주장을 더 잘 수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사는 먼저 청중의 심리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분노, 연민, 두려움, 기쁨, 사랑 등 다양한 감정들이 어떤 조건에서 유발되고 어떤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경멸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분노를 느끼고 자격 없는 자가 고통받는 것을 볼 때 연민을 느낀다고 설명합니다. 연사는 이러한 인간 감정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자신의 말과 표현 방식을 통해 청중의 마음에 특정한 감정의 파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불의를 고발하는 연설에서는 청중이 공적인 분노를 느끼게 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를 호소하는 연설에서는 연민과 공감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파토스는 맹목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주제와 상황에 적합한 감정을 정확하게 조준하고 유도하는 고도의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논리적 주장, 즉 로고스가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청중이 냉소적이거나 무관심한 상태라면 그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것입니다. 파토스는 바로 그 차가운 이성의 길에 따뜻한 감정의 융단을 깔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3장 인격의 빛, 에토스. 에토스는 성품 또는 인격으로 번역되며 연사 자신이 청중에게 어떻게 인식되는가에 관한 설득의 요소입니다. 놀랍게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에토스를 설득의 세 가지 수단 중 가장 강력하고 주도적인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아무리 논리가 정연하고 감정적으로 호소력이 짙다 해도 청중이 연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설득도 성공할 수 없다는 통찰입니다. 이 신뢰, 즉 에토스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프로네시스, 즉 실천적 지혜입니다. 이는 연사가 해당 주제에 대해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사려 깊고 현명한 판단력을 지닌 사람으로 비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중은 연사가 자신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을 때 그의 말을 경청하게 됩니다. 이는 전문성이나 지성과도 연결됩니다. 둘째는 아레테, 즉 덕 또는 도덕적 품성입니다. 연사가 정직하고 공정하며 사사로운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는 고결한 인품의 소유자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의 도덕성에 의심이 간다면 청중은 그의 주장에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라 경계하게 됩니다. 도덕적 권위는 청중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셋째는 유노이아, 즉 호의입니다. 이는 연사가 청중의 이익과 안녕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으며 그들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청중이 저 사람은 우리 편이다라고 느끼게 될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고 연사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중요한 지점은 에토스는 연설 이전에 연사가 쌓아온 명성이나 지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에토스는 연설이 진행되는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연사의 말과 태도를 통해 구축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진솔한 어조, 겸손한 태도, 청중에 대한 존중심 등은 연설 행위 그 자체를 통해 연사의 훌륭한 에토스를 실시간으로 구성해 나갑니다. 제4장 세 요소의 교향고. 지금까지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이 세 요소의 진정한 힘은 그것들이 분리될 때가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교향곡처럼 울려 퍼질 때 발현됩니다. 설득의 대가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자유자재로 엮어내어 총체적인 설득의 경험을 창조합니다. 예를 들어 훌륭한 지도자의 연설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먼저 명확한 데이터와 합리적인 분석, 즉 로고스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이성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어서 이 문제가 우리 공동체와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열정적으로 호소하며, 즉 파토스를 통해 청중의 마음속에 위기감과 동시에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그의 언행은 일관된 진정성과 공동체를 향한 헌신적인 태도, 즉 에토스를 드러냅니다. 이처럼 이성적 주장은 신뢰할 만한 인격을 통해 전달될 때 무게가 실리고, 여기에 적절한 감정적 호소가 더해질 때 비로소 청중의 전인적인 동해, 즉 마음의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로고스가 없는 파토스는 공허한 선동에 불과하고, 파토스가 없는 로고스는 무미건조한 지식의 나열에 그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에토스가 없다면 로고스와 파토스는 사상 누각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결국 최고의 설득은 이성, 감성, 인격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지점에서 탄생하는 종합 예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시대를 초월한 소통의 지혜. 아리스토텔레스의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는 고대 그리스의 광장에서 펼쳐졌던 웅변의 기술을 넘어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을 담고 있는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그의 통찰은 우리에게 설득이란 상대방을 속이거나 제압하는 기술이 아니라 이성적 논증을 통해 이해를 구하고, 감정적 교감을 통해 마음을 나누며, 인격적 신뢰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과정임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매 순간 수많은 설득의 메시지와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광고, 정치적 담론, 소셜미디어의 주장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 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첫째, 타인을 설득하고자 할 때 우리는 논리의 명료함, 감정에 대한 공감,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인격적 신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둘째, 타인의 설득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우리는 그 메시지에 담긴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분별해냄으로써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진정한 소통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한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소통가, 더 현명한 시민, 그리고 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